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대학병원 유치 문제를 두고 김포시와 시의회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유치 초반에는 정보 공개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왔는데요. 최근에 김포시와 인하대가 합의각서까지 체결했지만 의회에서는 독선 행정이라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 김포시 의회가 왜 이런 입장을 낸 거죠? 네, 최근 김포시와 인하대학교가 김포 메디컬 캠퍼스 조성을 위한 MOA, 그러니까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체결 과정이 불씨가 됐습니다. 의회는 두 기관이 합의각서를 체결한 이튿날 성명서를 내고 김포시가 독선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앞서 시민 대기관인 김포시 의회와는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게 의회의 설명인데요. 그러면서 출자 동의를 받고 추진한 풍무역세권 개발 사업과 이번 합의각서가 연관이 있는데도 김포시가 사업 추진 과정을 사후 통보한 점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 대학병원 유치를 놓고 벌어진 이 양측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두 기관은 정보 공개를 두고도 갈등을 빚었습니다. 김포시는 보안을 이유로 대학병원 유치 초반부터 구체적인 협상 과정을 비공개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의회는 이런 비공개 원칙을 문제 삼았는데요.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점을 두고 의회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야당 의원들은 의회가 요구한 공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공무집행 방해라면서 최근 정화영 김포시장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안들은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 비밀에 해당돼 공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성명에 대한 김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의회가 성명을 내면서 김포시에 요구한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민의 의무 부담 행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예산을 들이는 행정 행위는 시의회 사전 보고와 협의를 거쳐달라고 했고요. 또 의회가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는 묵살하지 말 것, 그리고 의회의 출자 동의를 받고 추진하는 도시개발의 사업의 경우 양해각서, 합의각서에 관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이번 협약의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들이 맺는 것이고 체결 주체가 시가 아니어서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향후 의회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고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향후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은 17일 0시 기준 7,23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역대 최다 감염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부평이 1,570여 명, 계양이 700여 명 발생했습니다. 이날 현재 재택 치료 중인 감염자는 15,014명입니다.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의 가동률은 20.9%, 감염병 전담 병상 가동률은 37.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도 전날 27,963명이 발생한 것보다 484명 늘어난 28,447명이 신규 확진됐으며 이틀 연속으로 하루 최다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지역별로는 부천이 1,600여 명, 김포가 1,100여 명 신규 확진됐습니다.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41.9%,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32%입니다. 네, 17일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9만 명을 넘어섰죠. 3월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27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의 진단도 있는데요. 18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김경우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네, 우선 지금 신규 확진자 수는 실제 감염 발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적게 측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미크론이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병독성이 약하고 또 예방접종을 많이 맞으신 상태에서 돌파 감염이 생기는 경우에는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일부 고위험군,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이나 또 면역 저하자, 또 이런 분들이 모여 계시는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데에서는 집단 감염을 통해서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증가할 위험성이 높겠습니다. 우리가 보다 고위험군의 어떤 발생에 집중해서 이런 분들이 위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경구 치료제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빨리 처방을 해드리거나 또 면역 저하자 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께 4차 접종을 빨리 서둘러서 진행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대비하는 노력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직은 감염제 생산 지수가 한 1.60으로 측정되고 있는데 이것이 1 이하로 떨어지기까지는 앞으로 좀 더 많은 감염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보다 앞으로 확진자 발생에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18일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8명까지로 또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허용할 것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의 거리두기 완화는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 젊고 건강한 성인 그리고 백신 접종까지 마치셨고 그리고 더군다나 돌파 감염을 통해서 우리가 백신 면역과 자연 면역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 감염 예방이 되시는 분들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방역 완화, 그러니까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 시간 제한이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문제는 현재 우리가 늘어나는 확진자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위중증이나 중등증 병상도 중요하고 또 늘어나는 경증 재택치료 환자분들이 집중관리군을 우리가 빨리 잘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또 이분들이 이 의료 상담을 원할 때 비대면 진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준비가 충분히 이 대응을 하는지를 보면서 방역 완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방역 완화를 하는 것을 고려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확진자 증가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방역 완화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도 지금과 같은 이 더블링 추이가 계속 이어진다면 다음 주 중반쯤에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자, 유행 정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네,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과연 이제 언제 정점이 될지는 현재 감염 확산 상태를 좀 측정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PCR 검사가 일부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측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아마도 이제 감염제 생산 지수 1.6이 1 이하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면역이 생기는 인구가 30-40%더 증가해야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시점은 아마도 빠르면 2월 말 또 늦게는 3월 중순까지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정점이 이른 다음에 이제 얼만큼 빨리 감소할 것인가 아니면 천천히 감소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유행 양상을 잘 보는 것이 필요하겠고 감소세가 시작한다고 해도 당분간은 수만 명, 수천 명의 발생이 계속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우리가 보다 조금 더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학교 정상 등교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 입장에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 시민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정상적인 수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 1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 정상 등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선제검사를 통해 수요일과 일요일에 자가검진 키트 음성이 나오면 등교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일선교육청도 정상 등교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확진자 폭증 상황에 정상 등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네, 지금 3월 달에 갔을 때 자가 진단 키트만 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그 정확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코로나에 확진이 된다면 그 책임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한테 온전히 전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면 안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들이 약하잖아. 그래서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우선에 사람이 먼저잖아요. 그럼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선 사람이 안전해야 되니까 가게는 또 가게들에도 그거를 저는 일단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조금 추이를 지켜보는 추세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좀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조금 안정이 되거나 아니면 그때 봐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학생은 정상 등교를 했을 경우 학교가 지는 부담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학교에 되게 무거운 숙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에서부터 저는 솔직히 별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러움이 되게 많이 초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 현재 다른 활동들은 다 하면서 학교만 안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비대면 수업을 할 때 발생한 학습 공백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학교를 안 가더라도 학원은 또 가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자유롭게 애들끼리 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애들 컨트롤을 해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 방송으로서 공부를 하니까 제대로 집에서 우리 손자들도 보니까 잘 안 된다 하더라고 보니까 원격 수업을 하니까 학교 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실외 활동을 늘리고 또 바깥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등교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 현장의 철저한 방역 체계 안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어차피 코로나는 대부분이 식당 이런 데에서 놀러 다니면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학교 등교해서 철저히 방역 지키면은 오히려 학생들의 수업에 있어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개학까지 2주 남짓 남은 시점, 3월 중순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모두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이어서 키워드 뉴스입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키워드는 만화 산업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17일 오후 만화산업 육성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천과 만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진단과 해부라는 주제로 열린 건데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의 만화산업을 비롯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실태 진단, 또 기관 운영 적정성 여부 등 다양한 의제들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열리고 있는 코스프레 대회 등이 만화와 직접 연관성이 떨어지고 부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사실상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또 부천의 만화 창작자와 관련자의 현황을 명확하게 조사하는 한편 만화 콘텐츠를 통해 도서관 등 지역 내 다른 기관들과 협업할 수 있는 연계 지점을 찾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부천시의회 연구단체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등 만화와 관련한 국내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출정식입니다. 프로리그 데뷔전을 앞둔 김포FC가 출정식을 통해 각오를 다졌다는 소식입니다. 김포FC를 이끄는 고정훈 감독은 최근 출정식을 열고 K3 우승 이후에 맞는 첫 프로 무대에서 스토리가 있는 팀을 만들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특히 출정식에서는 올 시즌 김포FC의 새로운 유니폼도 공개됐습니다. 김포FC는 새 유니폼을 입고 오늘 19일 광주FC와 2부 리그 첫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